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1차 발사. 드디어 그날이 왔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됐다. 나는 관제센터에서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다. 30년이다. 연구소에 들어온 지 30년 만에 드디어 우리 로켓을 쏘는 거야.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0, 9, 8, 7, 6, 5, 4, 3, 2, 1. 발사.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쳤다.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의 하얀 연기 기둥이 그려졌다. 1단 분리 성공. 환호성이 터졌다. 2단 점화 성공. 또 환호성. 페어링 분리 성공. 3단 점화 성공.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이대로만 가면 된다. 제발 이대로만.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3단 엔진이 예정보다 46초 일찍 꺼졌다. 관제센터가 술렁였다. 뭐야? 왜 꺼진 거야? 위성 모사체는 목표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다. 궤도 진입 실패. 관제센터가 침묵에 빠졌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왜 안 되는 거야? 30년이나 준비했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기자 한 명이 날카롭게 질문했다. 1조 9천억 원을 들이고도 실패한 건데 책임은 누가 지나요?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연구소로 돌아왔다. 복도에서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울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니 그가 고개를 들었다. 팀장님,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3단 엔진 설계를 잘못한 것 같아요.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그 연구원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차 발사 실패 후 가장 어두운 시간이 찾아왔다. 예산 삭감 얘기가 나왔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일부 의원들은 사업 폐기를 주장했다. 1조 9천억 원을 날렸는데 또 돈을 쏟아붓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터넷에는 악플이 넘쳐났다. 세금 도둑들. 차라리 일론 머스크한테 맡겨라. 연구소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일부 팀원들이 민간 기업으로 이직했다. 남은 사람들도 지쳐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매일 새벽까지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또 실험을 반복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연구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건 좀 이상한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과로입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이에요. 지금 당장 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쉴 수 없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환자분, 로켓보다 목숨이 중요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그때는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당신 많이 아프다면서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내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당신 몸이 걱정돼요. 로켓이 뭐라고 목숨을 걸어요. 나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다. 미안해.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이 로켓이 우주에 가는 걸 보기 전까진 절대 멈출 수 없어.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요?
가족보다 로켓이 더 중요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야.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평생을 바친 일이야.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아내는 한참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대신 꼭 성공해요. 그리고 성공하면 그때는 나랑 여행 가요. 우리 결혼하고 한 번도 제대로 여행 못 갔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꼭 성공하고 여행 가자. 그 말이 나에게 큰 힘이 됐다.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이번에는 달랐다. 1차 발사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다. 3단 엔진의 헬륨 탱크 고정 볼트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것이 원인이었다. 볼트를 보강하고 헬륨 탱크 설계를 수정했다. 수백 번의 추가 시험을 거쳤다. 이번엔 된다. 반드시 된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솔직히 불안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정말 끝이야. 고흥 나로우주 센터. 관제센터에서 나는 두 손을 꽉 쥐고 화면을 바라봤다. 옆에 있던 후배가 말했다. 팀장님, 손에 피 나겠어요. 나는 웃지 못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0, 9, 8, 7, 6, 5, 4, 3, 2, 1. 발사.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쳤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3단 점화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지난번에도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문제는 3단 엔진이 끝까지 가느냐였다. 300초, 400초, 500초. 3단 엔진이 계속 작동했다. 제발, 제발 끝까지 가라.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위성 분리 성공, 목표 궤도 진입 완료. 관제센터가 함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됐어. 드디어 됐어. 32년이 걸렸다. 32년 만에 우리는 진짜 우주강국이 된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30년 전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다. 정호야, 언젠가 대한민국도 저 별들 사이로 로켓을 쏘아 올릴 날이 올 거다. 아버지,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그 다음이었다. 2차, 3차 발사가 연속으로 성공하면서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4차 발사부터는 민간이 주도한다. 더 이상 정부 연구소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들고 발사하는 것이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개막이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기업으로 선정됐다. 나는 기술 이전 총괄을 맡았다. 30년 넘게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민간에 넘겨주는 것. 처음엔 아쉬운 마음도 있었다. 내 평생을 바친 기술인데 내 손으로 키운 아이를 남에게 보내는 기분이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담당자와 첫 미팅을 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쏟아냈다. 그 열정이 나를 감동시켰다. 이 친구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거구나.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가르쳤다. 밤을 새워가며 문서를 정리하고 직접 시연을 하고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게 진짜 우주강국으로 가는 길이구나.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연구 개발에서 산업화로, 우리의 우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별이 되어 사라진 누리호의 궤적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우리 국민의 의지, 그리고 세계 우주 선진국 대열로 굳건히 진입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이었다. 2025년 11월 26일 밤
나는 고흥 나로우주 센터에 있었다. 4차 발사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번 발사는 여러 면에서 특별했다. 첫째, 한밤중 발사였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핵심 임무가 오로라 관측이었기 때문에 태양광이 약한 야간에 발사해야 했다. 둘째, 탑재 위성 수가 역대 최대였다.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포함해 총 13기 960kg의 위성이 실렸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번이 진정한 의미의 민간주도 발사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 총조립, 운용까지 전 과정을 책임졌다. 정부 연구소는 뒤에서 지원만 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역사의 새 장이 열리는 것이다. 나는 발사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 발사가 끝나면 나는 은퇴한다. 35년간의 여정이 드디어 끝나는 것이다. 감회가 새로웠다. 발사대에 서 있는 누리호가 조명에 비쳐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저 로켓 안에 내 35년이 담겨 있다. 내 청춘이, 내 땀이, 내 눈물이 담겨 있다. 잘 가라, 누리호. 마지막까지 잘 부탁한다. 11월 27일 새벽 0시 55분. 발사 18분 전. 갑자기 관제센터가 술렁였다.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 이상 감지. 발사 일시 중단.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야? 또 문제가 생긴 거야. 마지막 발사인데. 관제센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빌리칼은 발사체가 발사되기 직전까지 지상 설비와 연결되어 연료와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다. 탯줄 같은 거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발사할 수 없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장팀이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제발, 제발 괜찮아라.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옆에 있던 후배가 말했다. 팀장님,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팀이 잘 훈련됐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관제센터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 원인 파악 완료. 센서 오작동으로 확인. 실제 시스템에는 이상 없음. 발사 재개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됐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18분 만에 원인을 파악하고 판단을 내리다니. 우리 팀이 정말 성장했구나. 민간 주도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기우였어. 새벽 1시 13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관제센터의 모든 시선이 화면에 집중됐다. 나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10, 9, 8, 7, 6, 5, 4, 3, 2, 1. 발사. 누리호가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쳤다. 칠흑 같던 밤바다가 순식간에 환하게 밝아졌다.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30년 넘게 겪어온 좌절과 실패, 눈물과 땀.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을 위해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누리호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남긴 붉은 궤적. 그건 단순한 불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꿈이었고, 우리 국민의 의지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었다. 1단 분리 성공. 환호성이 터졌다. 2단 점화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3단 점화 성공.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마침내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분리 성공. 고도 600km, 목표 궤도 안착 완료. 관제센터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총 960kg의 탑재체,
위성 13기가 무사히 우주에 도착한 것이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오로라를 관측하고 우주 환경을 연구할 것이다. 초소형 위성들은 3D 바이오 프린팅 실험, 암 치료제 성분 연구, 우주 쓰레기 제거 검증, 해양 쓰레기 탐지 같은 첨단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임무들이 우리 손으로 우주에 올라간 것이다. 3차 발사 때 500kg을 실었는데 이번엔 거의 2배다. 누리호가 이제 실험실 발사체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상업용 운송 플랫폼이 된 것이다. 나는 관제센터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누리호가 사라진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직 희미한 연기 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는 내가 연구소에 입사한 지 5년 만에 돌아가셨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정우야, 꼭 해내라. 우리 대한민국 로켓이 우주에 가는 거 꼭 보여다오. 그때 나는 약속했다.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제가 해냈어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이 됐어요.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만든 로켓이 우주에 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늘의 별들이 흐릿해졌다. 후배 연구원 민수가 다가왔다. 팀장님, 여기 계셨군요. 다들 찾고 있어요. 나는 눈물을 닦고 돌아섰다. 민수, 고마웠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고맙죠. 팀장님이 안 계셨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저희가 다 팀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나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너희 차례야. 2026년 5차 발사, 2027년 6차 발사, 그리고 2030년엔 달 궤도에, 2032년엔 달 표면에 태극기를 꽂을 거야. 그건 너희들의 몫이다. 민수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팀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나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누리호가 사라진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우주는 더 이상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대한민국이 해낸 것이다. 1990년 미국 NASA 관계자가 차갑게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다. 한국에는 기술을 줄 수 없습니다. 35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는 기술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2045년까지 세계 5대 우주 강국,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정부가 제시한 목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지난 35년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으니까. 발사장을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발사대를 바라봤다. 텅 빈 발사대가 조명에 비쳐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곧 다시 채워질 것이다. 2026년 5차 발사, 2027년 6차 발사. 초소형 군집위성들이 대한민국의 우주를 더욱 촘촘하게 채울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가 개발되면 2030년 달 궤도에, 2032년 달 표면에 대한민국의 발자국이 찍힐 것이다. 나는 그걸 볼 수 있을까? 그때 나는 70살이 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꼭 보고 싶다. 대한민국 우주인이 달 표면에 태극기를 꽂는 그 순간을. 잘 가라, 누리호.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연구원들아, 잘 부탁한다. 나는 이제 물러나지만 너희들이 더 먼 우주로, 더 높은 곳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줘.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성공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성공했어. 아내가 환하게 웃었다. 축하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나는 아내를 안았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아내가 내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약속 지켜요.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나는 웃었다. 그래. 어디로 갈까? 고흥 바다 어때? 발사장이 보이는 곳으로.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거기서 다음 발사도 같이 봐요.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같이 보자. 우리 대한민국 로켓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는 거. 35년 전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다. 정호야, 언젠가 대한민국도 저 별들 사이로 로켓을 쏘아 올릴 날이 올 거다. 너는 그날을 만드는 사람이 되거라. 아버지, 그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을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더 큰 날을 만들 거예요. 달에, 화성에, 더 먼 우주의 대한민국의 깃발을 꽂을 거예요. 저는 그걸 지켜볼게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고 중얼거렸다. 누리호야, 고마웠다. 그리고 대한민국아, 축하한다. 우리는 이제 진짜 우주강국이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우주를 향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됐어.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그 무한한 우주 어딘가에 누리호가 보낸 위성들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돌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의 우주 만세.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그 말이 무전기에서 터져나오는 순간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칠흑 같던 고흥의 밤하늘을 찍고 솟아오르는 붉은 불빛.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게 꿈인가? 35년이다. 대학 졸업하고 처음 연구소에 들어온 게 30살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오직 한 가지만 바라봤다.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우리 로켓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것. 옆에 있던 후배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팀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누리호가 남긴 불빛의 궤적이 아직도 밤하늘에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다. 러시아 기술자들 앞에서 고개 숙이던 날. 미국에서 기술 이전 거부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던 날. 1차 발사가 실패하고 온 국민 앞에서 머리 숙여 사과하던 날. 예산이 삭감되어 팀원들이 하나둘 떠나가던 날. 새벽 3시에 연구실에서 혼자 라면 먹으며 울던 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빌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이 한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인가. 관제센터 스피커에서 또 한 번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정상 분리 확인. 고도 600km, 목표 궤도 안착 완료. 초소형 위성 12기 순차 분리 진행 중.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됐어. 진짜 됐어. 우리가 해낸 거야.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젊은 연구원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나이 지긋한 선배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묵묵히 눈물을 닦았다. 우리 모두가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밤하늘에 새겨진 저 붉은 궤적. 저건 단순한 로켓의 불빛이 아니야. 저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땀이고, 우리의 눈물이야. 저건 대한민국이야. 안녕하세요. 감동대한 뉴스입니다. 평소 애국심 넘치는 대한민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의 일화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매일 모든 사연을 직접 수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다들 연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은 김정호. 1960년 경상북도 포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다. 가난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다. 어릴 적부터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게 좋았다. 특히 여름밤이면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돗자리 깔고 누워서 별을 세곤 했다. 아버지, 저 별까지는 얼마나 멀어요? 글쎄다. 아주 멀겠지. 배 타고는 절대 못 가는 거리일 거야. 그럼 어떻게 가요? 로켓을 타야지. 미국이랑 소련에서는 로켓 타고 우주에 간다더라. 나는 눈을 반짝였다. 우리나라도 로켓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다. 그러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정호야, 지금은 없다. 하지만 언젠가 대한민국도 저 별들 사이로 로켓을 쏘아 올릴 날이 올 거다. 너는 그날을 만드는 사람이 되거라.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10살짜리 꼬마였던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나는 로켓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대한민국의 로켓을 우주에 쏘아 올릴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나는 수학과 물리에 매달렸다. 새벽까지 문제집을 풀고 도서관에서 과학책을 읽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 흔들릴 수가 없었다. 1978년 나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항공우주공학과는 비인기 학과였다.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이라는 게 사실상 없었으니까.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다. 야, 그 과 나와서 뭐하게? 차라리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을 가라. 하지만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지금은 없어도 언젠가는 생길 거야. 내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대학 4년, 대학원 2년. 나는 미친 듯이 공부했다. 유체역학, 열역학, 추진공학, 궤도역학. 로켓에 관한 모든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졸업 논문 주제는 액체 로켓 엔진의 연소 불안정 해석이었다. 지도 교수님이 고개를 갸웃거리셨다. 김군, 이 주제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액체 로켓 엔진을 언제 만들겠나? 교수님, 언젠가는 만들 겁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교수님은 피식 웃으셨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나는 기대를 읽었다. 1990년 30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했다. 망설임 없는 선택이었다. 다른 대기업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나는 로켓을 만들러 왔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의 우주기술은 걸음마 수준도 안 됐다. 로켓 엔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연구소에는 장비도 예산도 인력도 부족했다. 선진국들은 기술 이전을 철저히 거부했다. 미국에 출장 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NASA 관계자를 만나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미사일 기술과 로켓 기술은 한 뿌리입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MTCR 때문에 한국에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지? 우리는 평화적 우주 개발을 위해 온 건데. 회의실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이를 악물었다. 유럽에도 갔고 일본에도 갔다. 어디에 손을 내밀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한 일본 연구원은 노골적으로 비웃기까지 했다. 한국이 로켓을요? 아직 이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좋아.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다. 1993년 우리는 과학로켓 KSR-1 개발을 시작했다. 소형 고체 로켓이었다. 액체 로켓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다.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걸음마부터 배우자. 그게 우리의 전략이었다. 1993년 6월 KSR-1 첫 발사. 고도 39km까지 올라갔다. 우주와는 거리가 먼 높이였지만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로켓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연구원들 모두가 환호했다. 나도 기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우주까지는 아직 멀었어. 1998년에는 KSR-1을 개발했다. 2단 고체 로켓으로 고도 137.2km까지 올라갔다. 드디어 우주의 경계인 100km를 넘은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리려면 액체 로켓이 필요했다. 고체 로켓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2002년 드디어 기회가 왔다. 정부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추진한 것이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다. 나로호 사업의 시작이었다. 나는 환호했다. 드디어 우리도 우주로 가는구나. 러시아에서 기술을 배우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러시아와의 협상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그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 일단 로켓은 온전히 러시아가 제작하고 우리는 2단 로켓만 만들 수 있었다. 그것도 러시아 기술자들의 감독하에. 나는 분했다. 이게 기술 협력인가? 이건 그냥 구매 아닌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처음부터 독자 개발을 하기에는 우리의 기술력이 너무 부족했다. 발사장에서도 러시아 기술자들이 모든 것을 통제했다. 한국 연구원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만 해야 했다. 발사 전날 나는 몰래 발사대에 가까이 가보려 했다. 러시아 경비원이 막아섰다. 여기는 출입 금지입니다. 나는 한국 연구원인데요. 이건 우리 로켓이에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다. 일단은 러시아 로켓입니다.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굴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내 나라 땅에서, 내 나라 발사장에서 내가 만든 로켓에 접근하지 못하다니. 2009년 8월 25일 나로호 1차 발사. 나는 관제센터에서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다. 발사. 나로호가 하늘로 솟구쳤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여기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페어링 분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한쪽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다. 위성은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했다. 실패였다. 관제센터가 침묵에 빠졌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뭐가 잘못된 거지? 페어링은 우리가 만든 건데. 우리 잘못인 건가? 이후 러시아와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러시아 측은 페어링은 한국이 만들었으니 한국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일단 로켓의 진동이 원인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일단 로켓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분했다. 정말 분했다. 2010년 6월 10일 나로호 2차 발사. 이번엔 제대로 되겠지. 기대를 안고 관제센터에 섰다. 발사. 나로호가 하늘로 솟구쳤다. 그런데 137초 만에 화면이 끊겼다. 뭐야? 무슨 일이야? 곧이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나로호가 공중에서 폭발한 것이다. 원인은 일단 엔진 이상.
러시아가 만든 1단 로켓이 문제였다. 연구소 전체가 암흑에 빠졌다.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세금 낭비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넘쳐났다. 로켓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 돈 낭비 좀 그만해라. 차라리 외국에서 싸라. 나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울었다. 이게 맞는 길인가? 내가 평생을 바친 이 일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대한민국도 저 별들 사이로 로켓을 쏘아 올릴 날이 올 거다. 아버지, 그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2013년 1월 30일, 나로 3차 발사. 세 번째 도전이었다. 더 이상 실패하면 사업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었다. 모두가 긴장한 채 관제센터에 모였다. 발사. 나로우가 하늘로 솟구쳤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위성 분리 성공. 목표 궤도 진입 완료. 관제센터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나도 울었다. 드디어 성공했다. 대한민국도 우주클럽에 가입한 것이다.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건 우리 로켓이 아니었다. 심장이라 할 수 있는 1단 엔진은 러시아 것이었다. 성공의 영광은 러시아와 나눠 가져야 했다. 외신들도 그 점을 지적했다. 한국, 러시아 도움으로 우주 진입 성공. 온전한 독자 기술은 아직. 그날 밤 나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는데 후배 연구원 박민수가 다가왔다. 팀장님, 여기 계셨군요. 다들 축하 파티하는데 안 내려오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우리가 진짜 성공한 거 맞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성공했죠. 위성이 궤도에 올라갔잖아요. 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아니야. 이건 성공이 아니야. 진짜 성공은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만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야. 1단부터 끝단까지 100% 우리 기술로 말이야. 민수가 잠시 말이 없더니 물었다.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담배를 끄고 그를 바라봤다. 모르지. 하지만 해봐야지. 안 하면 영원히 모르는 거 아닌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순수 국산 발사체를 만들자.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우리 힘으로 우주에 가자. 다행히 정부도 같은 생각이었다. 2010년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산 1조 9,572억 원. 목표 완료 시점 2022년. 12년간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팀에 배치됐다. 이 엔진이 누리호의 심장이 될 터였다. 75톤.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산이었다. 당시 우리가 만들어 본 가장 큰 액체 엔진은 고작 30kg급이었다. 75톤은 2,500배나 큰 것이다. 아무것도 없었다. 설계도도, 부품도, 경험도.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해야 했다. 해외 논문을 뒤지고 오래된 기술 문서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직접 부품을 깎아가며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다. 처음 마주친 벽은 연소 불안정이었다. 로켓 엔진은 엄청난 열과 압력 속에서 연료를 태운다. 그 과정에서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게 증폭되면 엔진이 폭발한다. 이 연소 불안정을 잡는 게 액체 로켓 엔진의 핵심 기술이다. 미국, 러시아 같은 우주 강국들은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았다. 우리는 처음부터 직접 부딪혀야 했다.
수많은 실패가 이어졌다. 2014년 8월 첫 번째 연소 시험. 점화 3초 만에 엔진이 폭발했다. 시험장 전체가 불바다가 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수개월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제로 변했다. 팀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나는 폐허가 된 시험장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포기할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왜 하나? 그냥 은퇴하고 편하게 살까?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 실패가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거야. 미국도 수십 번 실패했어.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우리라고 한 번에 될 리가 없잖아. 다시 시작했다. 폭발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제작하고 다시 시험했다. 또 실패했다. 또 분석하고 또 수정하고 또 시험했다. 그 과정이 수십 번 반복됐다. 2015년, 2016년, 2017년. 3년이 지나도록 안정적인 연소에 성공하지 못했다. 예산은 계속 소진되고 있었다. 국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대체 언제까지 실패만 할 거냐? 이 사업 접어야 하는 거 아니냐? 연구소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었다. 몇몇 핵심 인력이 민간 기업으로 이직했다. 남은 사람들도 지쳐 있었다. 팀 회의 때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다들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뭐라고 해야 하지? 나도 사실 자신이 없는데. 하지만 내가 흔들리면 팀 전체가 무너진다. 나는 눈을 뜨고 팀원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솔직히 나도 힘들어. 이 나이에 이런 고생하면서 왜 사나 싶을 때도 있어.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이야.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우리가 포기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남의 로켓 빌려 쓰는 나라로 남아. 나는 그게 싫어. 나는 죽기 전에 우리 로켓이 우주로 올라가는 걸 보고 싶어.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한 후배가 고개를 들었다. 팀장님, 저도 보고 싶어요. 우리 로켓이 우주로 가는 거요.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다시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2018년 11월 운명의 날이 왔다. 75톤급 엔진 연소 시험.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사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시험장 관제실에 팀원들이 모였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손에 땀이 났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5, 4, 3, 2, 1. 점화. 엔진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10초, 20초, 30초. 엔진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60초, 90초, 120초. 아직도 안정적이었다. 제발, 제발 끝까지 가라.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140초, 145초. 시험 종료. 연소 시험 성공. 관제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팀원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나도 울었다. 8년이 걸렸다. 8년 동안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우리만의 엔진을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창문 너머로 시험장을 바라봤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엔진이 보였다. 저게 우리 심장이다. 저 심장이 누리호를 우주로 보낼 거다. 나는 그 엔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야.